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영우라고 합니다. 꽤 오랜 기간 하여튼 뭐 고민하고 그러던 거를 정리를 다 했는데 우연한 게 이제 박사님 만나서 생각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게 됐는데 어쨌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또 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일단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영구고 한 20년 정도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인천 유튜버 사관학교 학교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의 기본은 사실은 이겁니다. 정보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제 포인트고요. 일단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오늘 들으시는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람이라는 글자를 줄이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는 이거죠.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근데 경영하는 일은 70%가 사람과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면, 이거 아시는 분 되게 많지 않으세요? 실제로 똑같은 과자인데 가격도 있지만 내용물 자체가 파는 장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단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특히나 한국은 굉장히 홀대받는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제 관점을 확 뒤집어 놓은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뭔지 잘 아시죠? 가습기 살균제.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일을 끝나고 들어와서 우리 아기 때 제가 이거 사서 이렇게 타줬어요. 그리고 같이 잠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성실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지금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어떤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어떤 시스템 혜택을 받으신다는 건 내가 낸 세금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현상이라면 그건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나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네. 이거 보시면서 막 몸이 움찔움찔하신 분, 그리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자, 이때 이 뒤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시대 변화와 교육이라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Albert Einstein once said, "Everybody's a genius, but if you judge a fish by its ability to climb a tree, it will live its whole life believing that it is stupid."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oday on trial we have modern day schooling. Glad you could come. Not only does he make fish climb trees, but also makes them climb down and do a 10-mile run. Tell me, school, are you proud of the things you've done? Turning millions of people into robots, do you find that fun? Do you realize how many kids relate to that fish swimming upstream in class, never finding their gifts, thinking they are stupid, believing they are useless? Well, the time has come, no more excuses.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맨 마지막에 교실의 풍습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될 때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 이거는 한 수년 전에 나왔던 영상이거든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얘기죠. 자, 버미스터 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 2배 증가 곡선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고로 지식의 양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해 왔다. 그런데 1900년대 들어와서는 그 시간이 50년으로 줄더니 1950년 이후에는 점점 기하급수로 줄어서 현재는 13개월에 2배 정도 증가하더라. 2030년이 넘어가면 아마도 3일에 2배씩 증가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 아들이 중학교 이제 1학년인데요. 물론 제가 30대로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아이가 2030년 즈음에서 아빠 나 이제 좀 이 분야에서 내가 좀 된 것 같아. 나 2박 3일 어디 여행 좀 갔다 올게. 갔다 오면 걔가 가진 지식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형준 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아이들 총장으로 계시는데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는 말이죠. 혹시 3, 5, 19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3가지 이상의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5개 이상의 다른 직업으로 19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세대나 아니면 여기 계신 웬만한 분들 젊으셨을 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이렇게 학과 사무실 가면 원서가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냥 내기만 하면 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는 이제 세상의 변화를 누가 빠르게 간파해서 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모든 관건이 달린 시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세대랑 이해하는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에서 꿈을 꾸는 젊은 세대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이들을 Z세대라 부릅니다.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가상세계에 익숙하고 글자나 이미지보다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X세대의 자녀들인 Z세대는 국내 64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생산자인 동시에 다양하게 즐기는 소비자죠.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이들. SNS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익숙한 디지털 신인류입니다. 전부 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말에 어울리게 이
스마트폰을 늘 자기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빠르고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지만 그 경험이라든지 그 컨텐츠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차별성이 큰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도 그렇게 뭐라고 할까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성장하고 있는 세대 같아요. 사회에 들어가지 않고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신화가 훨씬 더 체화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걷는 길보다 예, 유튜브를 통한 그런 성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의 큰 특징은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뭐가 있는 세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보다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세대. 그래서 어설픈 얘기로 그들을 설득할 때 잘 먹히지 않는, 잘 듣지 않는, 듣는 척은 할 수 있으나 그런 세대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대학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영상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우스 혁명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뭐를 얘기를 안 해요. 뭐냐면 지식 권력으로서의 대학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이 왜? 여러분 내가 지금 뭐 독일서 공부했다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자료고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사람 블로그라든지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독일서 공부한 거에 10배, 20배의 지식이 그 사람 블로그에 쌓여있는 걸 보면 미치겠어요. 지식 권력이 더 이상 대학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뉴스부터 봅시다.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다음 게시판 아고라에 미네르바 명의로 된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일보라는 글이 올랐습니다. 곧바로 내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글을 올린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30살 박모 씨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래서 밝힌 것과 달리 해외 금융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경제학도 전공하지 않은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로 밝혀졌습니다. 네, 미네르바의 정체가 무직자로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직자의 헛소리에 놀아난 것이다. 부끄럽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글이 폭주했습니다. 하지만 전문대 출신 독학자가 이렇게 정확한 글을 올릴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네르바가 누군가 밝혀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야 대단한 경제학 교수다 이게. 최고의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 가명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찾아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예요. 장관까지 나와서 그 사람 이론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틀립니다. 장관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고 대학 교수들이 그 사람 이론은 대단한 이론입니다. 다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예요. 충격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도 저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인터넷 마우스가 있는 세상에서는 그 정도 지식은 얼마든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편집해내면 그 정도 지식은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뭐예요? 지식 권력으로서의 대학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지식 권력으로서의 대학이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징후를 인정해야만 대학이 살 길이 남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야죠. 누구나 이제 창조적인 지식을 편집해낼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2015년도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이건 2017년도에 방영된 내용이에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고의 강판, 강도를 만드는 강판을 설계하는데 AI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몇 달 걸릴 걸 단 10일에 끝내버렸고 경비도 반으로 확 줄였죠. 그러면 대학에서 굉장히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수님들이나 그런 실력자들을 배출해내서 그 사람들을 이 회사에서 쓸게 했냐는 거죠. 비싼 월급을 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더 미치는 건 그럼 이런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은 그럼 존재하느냐? AI 같은 걸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이 존재하느냐? 눈만 뜨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 역시 배운 건 3차 산업혁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사고의 틀은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예인데요. 논문 자체가 없었어요. 그 시점에까지. 그러다 보니 미래 대학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바뀝니다. 사이버 대학으로 다 바뀔 거고 교과서는 없고 학사 일정도 없고 지구촌의 모든 인류에게 개방되어 있다. 실제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을 그냥 강의를 공짜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만 학위를 따는 거라면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거지 공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몽골에 있는 한 소년이에요.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 다 들었어요. 전 과정을. 그리고 만점을 받아서 끝내는 MIT에 입사합니다. MIT에 입학합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자학금도 다 받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저기 보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답을 구하는 우리와 같은 시스템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로봇을 만드는 것이 수업인 거죠. 완전 체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혹시 울프라 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애들을 수학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 교수님이 만든 이 어플은 미분 방정식 자체 식만 넣어주면 그냥 계산이 다 되어서 뚝딱 나오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게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얼마에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검색해봤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 3,900원입니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대학 교수님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3,900원짜리 울프람 알파를 쓰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게임 체인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이게 AI를 공부시키고 그냥 트레이닝 시키는, 러닝 시키는 그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정보를 주고요. 그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뭔가를 창조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AI, 기계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죠.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건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엔지니어들,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요, 저를 붙잡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 하세요. 저희는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뭘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와 같은 고충이에요. 경험을 다양한 걸 하지는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많은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건데요. 저 개인 같은 경우도 나는 뭘 좋아하지? 이 나이 먹고? 난 뭐 할 때 제일 즐겁지? 저는 음식 뭐 먹을래? 아무거나 이거 대답 외에 다른 걸 선택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베이스로, 그런 환경으로 커왔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다르실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주요국에서는 메이커스라는 이름으로 그냥 학교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아예 생산품을 만들어서 돈까지 벌자. 그것이 금액이 얼마가 될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런 거죠. 교육에서 학습으로, 커리큘럼에서 프로젝트로, 주입식에서 평생교육으로, 집단교육에서 개개인 교육으로. 아까도 Z세대 아이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르다고. 걔네들이 각각에 맞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어떤 관점으로 그런 세상을 봐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결과물을 나왔나 가지고 반추해보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촬영해보겠습니다. 편하게 가요, 편하게. 오케이, 맞습니다. 시작.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여고 3학년 1반
저는 3학년 7반. 저는 3학년 5반 10번 우민주입니다. 저는 구리여고 3학년 6반 유채원이에요. 다 없어요? 네. 저는 구리여고 3학년 1반 김수민입니다. 그게 다나요? 자기소개? 네. 어디 사는지 이런 거? 그 자신에 대한 소개, 네가 하고 싶은 나는 19살 김시아라고 합니다. 끝. 더 없어? 진짜 아예 없어? 나야 남한테 널 소개할 때 구리여자 고등학교에 다니는 19살 김시아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표현할 말이 없어진 우리들. 너는 어떤 아이인 것 같아? 그냥 딱히 뭐라고 해야지? 하고 싶은 건 없는데 그냥 공부만 하는? 공부만 하는 아이? 왜?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공부라도 해야지 남들한테 하는 게 틀린 것 같고 내가 무슨 활동을 해도 무엇을 느끼고 내가 이걸 왜 했는지 이런 게 확실한 목표 의식이 단지 대학뿐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희미한 것 같아. 저는 만들어진 사람 같아요. 주변의 인식이나 그런 말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의 혜민이는 어떤 아이야? 지금? 그냥 학생?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해야 돼? 잠깐만. 내 요즘 자소 쓰는 거 힘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어렸을 때는 되게 놀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갑자기 고3 되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좀 가둬둔 느낌? 보여주기 식인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몇 마디 안 해도 몽땅 금세 이해가 되는 우리들의 속마음, 그 막막함, 그 외로움을 담아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EBS의 의뢰를 받고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 편집까지 다 한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거는 그냥 아이들의 절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20대 친구들이 저출산에 관련돼서 한 말을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먼저 눈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고 입이 쩍 벌어지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안 낳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할 세상이니까 안 낳아. 헬조선에서 겪는 고통, 자식이 대물림하기 싫어.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부모로서 죄 짓는 것. 국가 입장에선 저출산 문제지만 나 개인에게 문제 아니다. 태어날 내 아이는 나보다 힘들게 노인을 부양해야 하니 못 낳아. 여유가 없어 출산은커녕 연애 생각도 못해. 어차피 일자리 부족한데 인구 줄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잡코리아하고 알바몬에서 공동 조사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스펙, 소위 말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부모의 재력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이 친구는 게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게임 스트리밍에서 1등 하는 친구예요. 저기 5천만 원이라 나왔지만 실제로 한 7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상금을. 그런데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상금을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 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인 거죠. 이재호라는 친구는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어엿한 대표이사세요. 매출도 한 1억 3천 정도. 뭐 하냐고요? 아프리카 TV에 방송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광고주랑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1억 3천이에요, 연 매출이. 고등학교인데, 학생인데. 쇼핑몰 하는 22살 여사장님 역시 마찬가지고요. 타투이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독립영화 제작하는 사람, 사진작가, 노조위원장,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각자의 재능, 능력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탄핵할 때 중고생들이 거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그냥 사회에 대해서 생각이 형성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냥 방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 참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뭔가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행동이 되겠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검증된 세대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무섭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 혹시 초등학생들 중에 자살하자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에? 굉장히 그 조회수가 많은 게 있어요. 아이들 자학합니다. 이렇게 여기 칼로 그어요. 그걸 서로 자랑하고요. 그냥 긋는 게 아니라 긋는 게 무서우니까 문신 비슷하게 그어있는 형상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요. 그리고 노래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생은 끝났다. 그냥 자살하자. 난 머리가 돌인가 봐. 이렇게. 그것도 초등학교 애들이. 저는 굉장히 그런 신호들이 아픈 신호라고 느껴지는데 이 말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그런 기성세대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라고 되물을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내 새끼가 아니라 우리 새끼를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셀프 브랜딩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고 나는 뭘 제일 좋아하고 이 계절에 난 뭘 보고 싶고 나는 어떤 것이 좋아 라고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먼저 되어줘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진짜 좋은 걸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유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아까 그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아이는 락클라이밍 하는 것을 엄마가 뒤에서 너 저기 밟고 저기 밟고 저기 밟고 이렇게 올라가 라고 한 게 아니라 얘는 즐겼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 제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뒤에서 엄마가 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손을 대고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어요. 본인이 즐겨서 할 수 있을 때 그 효과가 나는 거지 어떻게 방향지시를 한다고 해서 가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스카이키스. 좀 어떻게 보면 슬픈 단어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앞에 단어 하나만 붙여보겠습니다. 좀 착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제대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